안녕하세요, 여러분. 거꾸로 수업 2과 문법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문법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소개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잼라이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잼라이브라는 걸 선생님도 선아쌤의 추천으로 인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 잼라이브가 뭐냐면 무료로 퀴즈를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퀴즈가 총 12가지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2가지 문제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12번까지 다 맞추게 되면은 이제 인원수에 맞게, 그럼 이제 그 방송을 참여하는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2번까지 간 인원수에 맞게 정해진 돈을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돈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게임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이제 평상시 할당하는 양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100만 원에서 한번 4천 명이 맞추게 되면은 250원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게임인데요. 제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제 이제 12번까지 문제를 맞추게 됐어요. 그래서 돈을 받게 됐는데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아세요? 400원밖에 못 받았어요. 왜냐면 2,500명이나 맞췄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2,500명으로 나누더니 400원밖에 안 돼서 아쉽긴 한데 다음에 거기서 상금을 많이 걸 때가 있어요. 뭐 200만 원을 걸 때도 있고 150을 걸 때도 있고, 그래서 돈 많이 걸 때 꼭 1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 가지의 문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가 목적어 it이라는 것을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의 that을 구분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부사적 용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두 가지의 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부정사의 종류에는 첫 번째 명사적이라는 게 있어요. 명사적은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주어 자리, 문장의 가장 앞에 나오는 걸 주어라고 하죠. 목적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 자리에 나와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명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To see beautiful 희원 is really great 라고 써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to부터 시작해서 희원까지 밑줄을 치고서 주어라고 표시를 해놨죠. 아까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름다운 희원을 보는 것은 정말로 멋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주어인 이유는 is라는 동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 형용사적이에요. 형용사적은 희원이는 아마 쉽게 알 텐데 우리 저번에 요거 해석하느라 엄청 힘들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은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하고 항상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 선생님 이거는 1과 본문에 있던 예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whenever I needed a shoulder to cry on이라고 해서 shoulder라는 것은 어깨예요. 근데 나는 어깨가 필요했는데 어떠한 어깨가 필요한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서 to cry on이라는 투부정사의 용법을 뒤에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앞에를 꾸며주고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보자면 기대어 올 어깨가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 뒤에서 꾸며줘서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한다는 거. 오케이? 그럼 이제는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부사적 용법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그냥 목적이라고 써놨죠. 하기 위한 것은 목적의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부사의 개념을 알고 할 거예요. 우리 부사는 선생님이 전부터 죄송합니다, 계속 말했었죠. 부사는 잉여예요. 잉여라는 것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달린다, I run이라고 해도 문장에는 전혀 의미가 없죠. 근데 I run fast, 나는 빠르게 달린다. 근데 여기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달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fast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잉여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가 없어도 완벽한 문장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run fast라고 했는데 이 fast가 없어도 I run이라는 것은 완벽한 문장을 갖고 있죠. 나는 달린다와 같이. 그래서 부사적 용법을 쓰기 위해서는 뒤에나 앞에 나오는 문장이 반드시 완벽한 형태라는 거. 그것의 예시를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to fight with lucky 다 trained a lot이라고 써있죠. 아까 일단은 이 부사적 용법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럼 이 부분을 해석해보자면 행운이와 싸우기 위하여 다는 열심히 훈련했다. 오케이? 그럼 이 제가 to부터 시작해서 lucky까지가 없는 것으로 한번 보고서 해석을 해볼게요. 다는 많이 훈련했다. 문장은 전혀 이상이 없죠?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의 형태가 없어도 뒤에 문장은 반드시 완벽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나타내고자 했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뒤에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앞에도 있을 수 있고 뒤에도 있을 수 있는데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부사적으로 쓰일 때 앞에 있으면 반드시 컴마를 찍어야 돼요. 근데 뒤에 쓰이면 죄송합니다. 또 제가 실수로 눌러버렸네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쓰인 경우에는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듯이 이렇게 긴 목적어 부분을 뭐로 대신한다? it으로 대신하고 이 it에 있던 to go to those four를 뒤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뒤로 보내냐면 형용사 뒤로 보낸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 believe it crazy to go to those 폴이라고 써있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 순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면 일단 I를 먼저 해석하면 돼요. 나는 그 다음에 to go to North Pole 이게 2번이라고 써있죠? 북극에 가는 것을 어떻게? 3번 crazy 미쳤다고 believe 동사를 제일 마지막에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믿는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는 북극에 가는 것을 미쳤다고 믿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길 때 그 목적어가 길어서 그 자리를 대신 간단한 대명사 it으로 받고 진짜 목적어는 어디로 보낸다? 형용사 뒤로 보낸다는 거. 이게 가목적어 it의 핵심입니다.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가주어를 배울 때도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어였던 거 기억하죠? 우리 1과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It is hard for me라고 써있던 거. 그 for me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뭐뭐가, 누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선생님 예시를 갖고 와봤어요. 예시를 보면 I believe it crazy for 효준 to go to North Pole이라고 써있죠. 그럼 이 부분을 해석해보자면 효준이가 북극에 가는 것을 미쳤다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여기서는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내가 믿기에 누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효준이가 지금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 believe it crazy to go to North Pole이라고 해서 나는 북극에 가는 것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때는 대상이 없잖아요. 누가 가는 것이 미쳤는데 그거를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효준이도 될 수가 있고 다하가 될 수도 있고 희원이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위에서는 효준이만 해당된다는 거. 이게 의미상의 주어고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대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형태입니다.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거. 그러면 마지막 문법인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접속사 that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은 일단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우리 동명사 기억하죠? 동명사나 what과 같이 뭐뭐 하는 것으로 같이 해석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접속사의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접속사의 특징이란 건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나와서 문장과 함께 이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할이라는 것은 주어의 역할도 하고 목적어의 역할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 문장에다가 별표를 쳐놨죠? 그러면 그 특징을 설명해주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at Taeho is kind is true 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에 그러면 이 문장을 보시면 That Taeho is kind is true를 보면 일단 앞에 that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태호 is kind라고 써 있는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is가 진짜 동사이기 때문에 that부터 시작해서 kind까지는 주어 자리에 쓰인 대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태호가 친절하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that 플러스 문장이라고 써놓은 다음 선생님이 완벽한이라고 써놨는데 이 that을 없애볼게요. 그러면 어떤 것만 남죠? 태호 is kind만 남죠. 태호는 친절하다.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that 다음에는 반드시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럼 그 하나의 더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I believe that 태호 is kind라고 써있죠. 근데 이 문장을 봤더니 아까는 that이 동사 앞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believe라는 믿다라는 동사 뒤에 나왔어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무슨 형태로서 쓰인 것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목적어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주어라는 것은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거고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 뒤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 believe that 태호 is kind라고 해서 나는 태호가 친절하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해서 목적어 자리에 나왔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that을 제외하고 태호 is kind라는 완벽한 문장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놨죠. that 뒤에는 반드시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다음 예시를 보니까 여기 별표 표시가 써 있죠. 이 별표 표시라는 것은 틀린 문장이라는 거예요. 문법상 오류가 있는 문장인데 I believe that 다하 harshes라고 써 있죠. 그럼 여기 harshes의 뜻에 괴롭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우리 누구를 괴롭히다. 예를 들면 행운이를 괴롭히다. 말 되죠?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올바른 문장이 될 수가 없고 틀린 문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 접속사 that으로 쓰였을 때는 반드시 뒤에 무슨 문장이 나와야 된다?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을 볼게요. 우리 관계대명사 that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표시를 해라 하는 거 있죠? 그게 주로 관계대명사로 쓰인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석을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명사. 그러니까 선행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를 들면 a student who is kind라고 할 때 a student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러한 student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는 별표 써 있죠?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문장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의 절이 쓰였는데 이 who is kind가 꾸며주는 무언가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는 am이라고 해서 비동사가 쓰여 있죠. 이런 경우에는 결코 비문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주어나 목적어 등 하나를 대신 받기 때문에 뒤 문장은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를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I have a student라는 문장 하나와 the student is kind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을 하는 것을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럼 일단은 어떠한 식으로 만드냐면 앞에랑 뒤에 문장에서 겹치는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명사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관계 대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바꾸냐면 I have a student who is kind라고 해서 뒤에 있는 the student를 대신 사람을 받는 who라는 관계 대명사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who라는 것은 the student라는 명사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또 뒤에 the student라는 주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뒤에 주어가 없거나 지금은 주어를 받았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거고 만약에 목적어를 받았으면 뒤에 목적어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은 뒤에 반드시 완벽한 문장이 나왔어야 됐지만 그 다음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I am a student that my mother likes라고 써있죠. 일단 나는 학생이래요. 그 다음에 내 엄마는 그 학생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있었겠죠? 그러면 my mother 다음에 likes가 있어요. like라는 것은 누구를 좋아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뒤에 좋아하다라는 대상이 없죠. 그 대상은 앞에 있는 student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이때 대세 쓰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것은 접속사 대시 아니라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앞에 student라고 하는 명사가 존재하죠. 여기 believe 다음에는 지금 명사가 없이 바로 대시 나왔지만 이때는 접속사였죠. 근데 관계대명사 대실 땐 반드시 앞에 명사, 선행사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